흥부장에서 문어를 사갔다는 지게꾼은 어떻게 문어를 날랐던 것일까요? 백두대간의 줄기인 낙동 정맥이 지나가는 울진은 삼면이 첩첩산중인데 말입니다. 네,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지금 11령이라는 깊은 산골짜기 그 입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와 있나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지난 수백 년 동안 울진의 문어들이 이 꼬불꼬불한 산길을 수도 없이 넘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바다에 가야 문어를 잡는다는 말도 있는데, 아무리 참 뻗치지 않는 데가 없는 문어빨이라지만 어떻게 바다에 사는 문어가 이 험한 고개를 넘었을까요? 높고 험한 고개를 12개나 넘어야 하는 11령 길. 사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길을 걷기 위해선 특별한 지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우뚝빈자라든가 울진장, 흥부장에서 해산물을 사가지고 저 쪽지기입니다. 그 상징적으로 지게를 그냥 갖다 놨네요. 이 쪽지게, 이 지게를 이다가 끼고 딴 지게보다 이 목발이 작거든요. 산이 조차기 때문에 이걸 짤막하게 이제 뭐 사람들 길가에 안 걸린다고. 그래 자르게 했고, 이 지게를 찌고, 이분들이가 목발이 짜리고 하니까 딴 지게 같으면 앉아가시는데 그래 안 그러고 어디 서가지고 요 뒤에 요다 맞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받치고선 잠시 쉬는구만요. 서가지고 쉬다 해가지고 선질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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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데가 안동. 여기서 어딜 가냐면 옛날에는 내성이 했지만 지금은 봉하거든요. 그 내성장 보러 갑시다. 이러면 내성. 그러면 12고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12개 넘었죠. 어이구,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아유, 여기 아주 참 걸을만 합니다, 정말. 경치는 더없이 좋습니다만 산속으로 돌아가자 길이 점점 험악해집니다. 한 사람이 겨우 걸어다닐 만큼 비좁은 오솔길에 한쪽은 아찔한 낭떠러지, 거기다 출몰하는 산짐승의 물건을 노린 도적대까지 들끓었다니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넘어야 했던 위험천만한 길이었을 겁니다. 열두 고개 중 네 번째 고개마루를 넘으면 선앙당을 만납니다. 인적이 없는 험한 산길에서 선질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고 소원을 빌었던 곳인데요. 이곳에 머물다 간 선질꾼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져 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무거웠던 등짐, 가파른 고갯길도 마다 않고 넘었던 선질꾼들은 마치 실크로드나 차마고도처럼 육지와 바다의 산물들을 주고받았던 교역로를 이곳에 개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길의 역사는 수백 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해동 지도에도 흥부장을 기점으로 11령 고개를 넘어 봉화나 안동으로 향했던 선질꾼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꼬박 사흘을 걸려야 했던 길이기에 선질꾼들은 주막에서 지친 몸을 뉘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11령 고갯길에는 그 옛날 주막을 지켰던 주목께서 아직 살아 계셨습니다. 주어머니도 주모셨어요. 예, 서울서. 네. 연세가 많지요. 이제 세상 하셨죠. 네. 앉으세요. 네. 그렇게 건강하시고 모습을 젊게 하고 계셔서 좋아요. 저 울진사 친제인데 거기서 19배 산골짜기 일본 노무자 가라고 처제들이 붙잡아 가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붙잡아 갔지. 그랬기는 우리 친정 아버지가
안 된다고 첫 달에 산골짜 가서 사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네. 그래 그다가 이 산주에다 보냈어요. 하하. 그래가지고 이제 왕래 여신은 예, 모든 그래가지고 손님들한테 숱한 사람들을 왔다 만나 갔다 한 뵙고. 손님. 그리 그분들은 우리 집 와서 뭘 안 먹고 가면 못 가거든요. 50유로 가야 되는데 네네. 자 분처에는 한데 50유로 그렇죠. 가야 돼. 우리 집에서 뭘 안 잡수면 못 가. 그 와서 네네. 자고 아측 자고 그제 이제 걸어서 그까지 가가지고 네. 그래서 자고요. 그 보부상들이 이제 들락날락하는 곳에 그곳을 지켜주신 예, 보부상들의 어머니셔 그러니까. 그렇지. 갑자기 들이닥친 불청객을 위해 부엌에선 손님 대접한다고 분주합니다. 그냥 뭐 문어 이렇게 집어 먹으면 양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늘어서 먹기 위해서는 이제 김치 좀 많이 넣고 이래 나누면 이 문어의 맛이 김치에도 배고 또 김치의 맛이 문어에도 배고 이러니까 서로 혼합이 돼가지고 넣으면은 이게 그래서 매콤한 두루치기는 그 옛날 선질꾼들에겐 최고의 안주였죠. 주막은 문을 닫은 지 오래됐지만 할머니는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 막걸리를 내립니다. 이거는 뭔 의미로 이래나 하면 이거는 이 단지가 내금새가 제구되라고 그래 이게 양밥이에요 양밥. 할머니의 술 빚는 방식은 다른 집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술밥을 지어서 술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쌀을 방아에 찧어서 먼저 가루를 낸 다음 그것을 쪄서 술밥을 만들고 누룩을 넣어 술을 빚습니다. 이게 술도 성질 나랍니다. 성질이 화끈하고 이러면 소리가 와와와 이러고 성질이 고요한 사람은 뻑지락 그래야 낀다고. 이렇게 쌀을 담그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은 쌀을 담그면은 그 다음 날이면은 또 봐지. 또 방아를 찧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 그냥 디딜방아 있잖아요. 디딜방아 도망가고 이렇게 막 이랬어요. 손이 많이 가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 개운하면서도 쨍한 맛을 내는 칼칼한 막걸리가 만들어집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빚어낸 막걸리는 그 맛이 일품이어서 지나던 선질꾼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했다고 하는데요. 그 옛날 선질꾼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밥은 직접 해 먹었어도 주막에 들려 막걸리만은 꼭 한 잔씩 사 먹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시원한 막걸리 한 잔에 2전, 곁들여지는 시래기 된장국은 무한 리필. 저렴한 가격에 훈훈한 인정이 담긴 막걸리는 지친 선질꾼들에게 오아시스나 다름이 없었겠지. 저도 선질꾼이 되어 그 옛날 막걸리 한 잔을 받아봤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이게 웬일이시오? 벌써 안주를 이렇게 해놓으셨네. 된장, 막걸리에 된장. 이게 막걸리 담근 지가 얼마 됐어요? 단출하지만 위안이 되는 한 그릇.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막걸리와는 그 맛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만져도 술을 입에 안 입에 대가. 맛도 안 맛도 보십니다. 안 돼. 그지 이 걸리면 이제 손으로 감각으로. 소리가 얼매노 하면 이제 그 감각을 해서. 손 감각으로. 우리 어머니는 지금 우리 저 박금년 어머니처럼 말씀을 잘하지는 못하셔. 근데 참 달별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나하고 똑같으셔. 그냥 가끔 말하고 남의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시고. 정말 어머니 생각나네. 뭐 생각나요? 예,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그 막걸리만 다루셨거든요. 시어머니의 주막을 이어받아 주모로 살아온 세월만 65년.
늘 길 위에서 살아야 했던 선질꾼들에게 할머니는 누이 같고 어머니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된기찌개 이게 토종꿀이래. 나로 꿀단지 하라고 그때 나이 한 80이 넘은 노인들과 서희가 댕기다가 하도 요 단지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 밥을 해먹었는데 간이 없고 요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밥할 찌개 요렇게 지어서 밥한테 솥에 그거 간간하라고 간대라고 밥에다 소금을 넣었단 말이죠. 그래 넣어가지고 해먹는데 내가 그때 아주 새댁 때래 그래 였는데 가서 이래 물 똥으로 들고 나가 그나 내가 가가지고 이래 쳐 할아버지 그다가 왜 소금을 넣어요 이랬겠네 다른 간이 없이 있겠네 이거를 넣어야 밥이가 조금 짭짤하다 짭짤하다고. 그래 먹다 그래다가 할아버지 그래 여치 마소 내가 찢은 딘자 줌시도 그래가지고 딘장 찢어가지고 대집에다 만나 한 대집씩 뭐 둘이가 그걸 가지고 밥을 먹고 나이 만에 이제는 갈 때가 돼 있겠네 요거를 주면서 요거로 가지고 꿀단지 언제라도 우리 본 듯이 꿀단지 하라고 그래 이게 참 꿀단지 토종꿀이 할머니에게 소금 단지를 선물했던 선질꾼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지나간 12곡의 마다엔 아직도 선질꾼을 추억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